everyone. Welcome to 1gram. Let's break down today's grammar.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은 영어를 이해하는 틀 1g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챕터 3, 문장의 주인공 동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볼까요? 오늘은 동사에 대해 크게 4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파트 1은 자동사와 타동사, 파트 2는 조동사, 파트 3 영어 시제. 영어의 시제는 총 12가지예요. 12가지 시제를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죠? 문장의 주인공 동사였죠. 본격적으로 파트 1에 들어가기 전에 왜 동사를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했는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 2를 2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봤었죠.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 배웠는데요. 예시 문장들을 한번 볼게요. 1형식 문장, he sleeps,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2형식 문장, he is tired,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3형식 문장, he likes coffee,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죠. 4형식 문장, he gave me a book,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형식 문장, he made me happy.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가 똑같죠? 네, 주어가 he로 똑같아요. 주어는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네, 주어는 같지만 동사가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 목적어가 필요한지, 보어가 필요한지, 목적어, 보어 둘 다 필요 없는지 등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건 주어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의 제목이 문장의 주인공 동사인 겁니다. 동사가 왜 중요한지, 동사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럼 파트 1, 자동사, 타동사부터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동사, 타동사 관련해서 잠깐 봤었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다면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 1, 2형식 문장의 공통점이 뭐였죠? 네,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거였죠. 이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요. 보어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1형식이냐 2형식이냐에 따라 또 갈리죠. He sleeps 이 문장에서 sleep은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의 예시예요. 다음 문장 He is tired. 여기서 동사는 is죠. is에서 문장이 끝나면 안 되죠. 그가 어떤 상태인지 tired, 피곤한 이라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는 주격 보어라고 부르죠.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2형식 문장의 예시였어요. 이러한 2형식 동사의 예시를 몇 개 더 볼게요. be, become, seem, look, feel, sound, taste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e is happy. He became a teacher. The food tastes good. 이 문장들은 전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2형식 문장이에요. 1형식이든 2형식이든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사를 쓰죠. 다음으로 3, 4, 5형식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불러요. He likes coffee. 여기서 동사는 likes, 좋아하다. 뭘 좋아하죠? 커피를, 목적어죠. 보어가 필요 없는 3형식 문장의 예시예요. He gave me a book. 그는 주었다.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 a book, 책을,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이루어진 4형식 문장이죠. 마찬가지로 보어가 필요 없어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 made me happy. 이 문장은 he, 주어, 그는 made, 만들었다, 동사, me, 나를, 목적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목적어인 나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happy, 행복하게.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예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O형식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보어가 필요한 거죠. O형식 동사의 예시를 조금 더 볼까요? make, call, name, find, keep 등이 있어요. 예시 문장을 볼게요. They call him Tom. I found the movie interesting. She made me angry. 3형식이든 4형식이든 5형식이든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를 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차이점은 보어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있고 목적어 보어의 필요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 동사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make라는 동사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된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꼭 챕터 2, 파트 2를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문법은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충분하지만 토대가 불안정하면 언젠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울 때 철저하게 복습해야 이후 실력이 안정적으로 쌓여요. 자, 그럼 볼게요. make라는 동사는 3형식도, 4형식도, 5형식도 된다고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어 I made cookies for my sister. 여기서는 I, 주어, made 동사, cookies, 목적어, for my sister는 전치사구로 불필요한 성분으로 묶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make는 3형식 동사로 쓰였죠. 반면 I made my sister cookies. 이 문장에서는 I, 주어, made 동사, 누구에게? 나의 여동생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cookies, 쿠키를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make는 4형식으로 쓰였죠. 마지막으로 I, 주어, made 동사, my sister, 나의 여동생을 뭐 하게 한 거죠? eat cookies, 쿠키를 먹게 한 거죠.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사역동사로 make가 쓰인 거죠. 이 문장은 5형식의 예시였어요. make 같은 동사는 3, 4, 5형식이 다 되지만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타동사로만 쓰여요. 다음으로 조동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동사 파트는 아주 간단해요. 조동사란 봉동사, 즉 본래 문장의 원래 동사 앞에 붙어서 그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죠. can의 뜻이 뭔가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can이 항상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요? 아니에요. 조동사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 can은 뭐뭐 해도 좋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동사별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외워야 할까요? 대표적인 의미만 암기해두고 경우에 따라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해석하면 돼요. 문장의 분위기를 보고 여러분의 센스를 발휘해서 해석하면 돼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만 볼게요. can. 예를 들어 he can swim. can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허가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좋다 라고 해석이 되죠. 다음으로 must. He must swim. must는 강한 의무 또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may. He may swim. may는 허가, 뭐뭐 해도 된다 또는 약한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을 가져요. 이걸 적용해서 he may swim을 해석해보면 그는 수영을 해도 된다 또는 그는 수영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겠죠. will, he will swim. will은 미래, 뭐뭐 할 것이다 또는 의지를 나타내요. should, he should swim. should는 의무,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조언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져요. 이번에는 조동사의 기능별로 분류를 해볼게요.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동사는 can과 could예요. I can drive.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 She could swim when she was 5. could는 can과 의미는 동일하지만 과거를 나타낼 때 써요.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었다. 언제? When she was 5. 5살일 때.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대표적으로 may와 could가 있어요.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거죠. Could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것도 공손한 표현으로 허락을 구하는 의미를 가져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may 또는 might예요. 추측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죠.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 He might be at home. 그는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게요. must, have to, should. You must wear a seatbelt. must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요. 너는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I have to study tonight. have to 전체를 하나의 조동사로 봐야 돼요. 나는 오늘 밤 공부를 해야 한다. You should rest more. 너는 더 쉬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래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대표적으로 will이 있었죠.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죠. 지금까지 조동사의 몇 가지 예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동사가 지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볼게요. 우선 이 문장 I can swim을 다음과 같이 쓰면 어떤가요? I can swims, I can swimming 전부 이상하죠. 조동사는 혼자서 쓸 수 없어요. 혼자서는 문장을 완성할 수 없고 반드시 조동사는 본동사와 함께 써야 돼요. 본동사 앞에 쓰이겠죠. 또한 조동사 뒤의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야 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음 특징을 볼게요. She can swim 이라는 문장에서 can을 cans로 바꾸면 어때요? 이것도 이상하죠. 조동사의 형태는 불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can은 항상 can, could는 항상 could, must는 항상 must로 써요. 어떤 주어가 오든 상관없어요. 마지막 특징 볼게요.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의문문,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예를 들어 she can swim 이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can she swim 이 됩니다. 의문문은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면 부정문을 만들려면 she cannot swim.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지금까지 파트 1 자동사와 타동사, 파트 2 조동사를 챕터 3의 절반을 배웠는데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 각자 복습해 볼게요. 앞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복습이 길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복습이 끝난 다음 재생하시면 돼요. 그럼 복습 시작할게요. 이어서 파트 3 영어 시제를 배워볼게요. 시제란 무엇일까요? 시제란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나는지,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단순 진행, 완료, 완료 진행을 나타내는 장치예요. 영어의 12가지 시제를 한눈에 표로 볼게요. 우선 왼쪽 세로를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언제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오른쪽 가로를 보면 단순 진행, 완료, 완료 진행과 같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진행 시제는 공통적으로 be, ing의 형태를 가지고 완료는 have 동사 pp 형태, 완료 진행은 have 동사 been ing의 형태를 가져요.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볼 거예요. 먼저 현재에 해당하는 시제 4가지를 볼게요. 현재 시제에는 현재 단순,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현재 단수는 사실, 습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타낼 때 써요. 형태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지죠. 예시 문장을 볼까요? I study English. She likes coffee.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 문장들은 전부 현재 단순 시제를 쓴 문장이에요. 여기서 주어가 몇 인칭인지가 중요한데요.
주어가 1,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일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지만 동사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원형에 s 또는 es를 붙여야 돼요. 인칭의 개념이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어에는 세 가지의 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나, I 또는 나를 포함한 우리, we. 2인칭은 너, you 또는 복수형 너희, you. 3인칭은 그 외를 가리켜요. 3인칭 중에서 하나일 경우에는 3인칭 단수라고 칭하죠. 대표적으로 he, she, it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칭은 1인칭 단수 I, 1인칭 복수 we, 2인칭 단수 you, 2인칭 복수 you 또는 3인칭으로 나뉘는데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현재 시제일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죠. 다음으로 현재 진행 시제를 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는 이 순간 진행 중임을 나타내요. 형태는 주어, 비동사, ing의 형태를 가지죠. 여기서 비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비동사 am, are 또는 is를 써요. 예시 문장을 볼게요. I am studying now. She is talking on the phone. 전부 현재 진행 시제를 쓴 문장의 예시죠. 다음으로 현재 완료 시제를 볼게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시제예요. 형태는 주어, have 또는 has, pp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have를 써요. 예시 문장을 볼게요.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She has finished her homework.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을 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일 때 쓰는 시제인데요. 형태는 주어, have 또는 has, been, ing 형태를 가져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have를 써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all day. 나는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해왔다. 하루의 시작부터 지금 말하는 시점까지 영어를 공부했다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만약 주어가 she로 바뀌면 have 대신에 뭘 쓰죠? has를 쓰겠죠. She has been studying English all day. 다음으로 과거 시제를 볼게요. 과거 시제에는 과거 단순,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이 있어요. 과거 단순 시제는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난 일을 나타내요. 형태는 주어, 과거 동사, d 또는 ed가 붙는 형태를 가지죠. 예시를 볼게요. I studied English yesterday. She went home early.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의 went의 원형은 go인데요. 왜 go에 ed를 붙여서 goed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 동사는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뉘어요. 규칙 과거 동사는 동사의 d 또는 ed, 경우에 따라서는 y를 i로 바꾼 뒤에 ed를 붙이는 형태를 가져요. 예시를 볼게요. play, played, study, studied, clean, cleaned, like, liked. 이러한 예시들이 있죠. 불규칙 과거 동사는 형태가 아예 바뀌는 동사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만 볼게요. go, went, eat, ate, see, saw, buy, bought, make, made. 이러한 동사들은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이에요. 다음으로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의 특정 순간에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요. 형태는 주어, was 또는 were, ing 형태를 가져요. 예시를 볼게요. I was studying at 8 p.m. She was sleeping when I called.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이전의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써요. 형태는 주어, had, pp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예시를 볼게요. I had finished my homework before dinner. 저녁을 먹기 전에 나는 숙제를 끝냈다. 저녁을 먹은 게 과거의 일이라면 그보다 더 전에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had finished와 같은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죠. She had left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라는 말이 이미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이미 떠난 거예요. 도착하는 시점 이전에 그녀가 떠났기 때문에 leave의 과거형을 쓰지 않고 leave의 과거 완료형 had left를 쓰는 거죠.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의 한 시점까지 계속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요. 형태는 주어, had been, ing 형태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I had been studying for 2 hours before dinner. 저녁을 먹기 전에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저녁을 먹은 게 과거의 일이라면 그보다 더 이전에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had been studying과 같은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써요.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 4가지를 볼게요. 미래 시제는 미래 단순,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 단수는 미래의 일, 의지 또는 약속을 나타낼 때 써요. 주어, will 동사의 형태를 가지죠.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요. 예를 들어, I will study English tomorrow. I will help you. 다음으로 미래 진행 시제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일 동작을 나타낼 때 써요. 형태는 주어, will be, ing의 형태를 가지죠. will 뒤에 있는 비동사가 비동사의 원래 형태인 be 그대로 쓰인다는 거 보이시죠? I will be studying at 8 p.m. tomorrow. 나는 내일 저녁 8시에 공부를 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다음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미래 완료랑 미래 완료 진행까지 보고 나면 시제가 끝나요. 미래 완료는 미래의 한 시점까지 완료될 동작을 나타낼 때 써요. 형태는 주어, will have pp의 형태를 가지죠. 예를 들어, I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Friday. 말하는 시점은 금요일 이전인 건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금요일까지는 일이 끝나 있을 것이다. 금요일이라는 미래의 한 시점까지 일이라는 동작이 끝나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미래 완료 진행은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써요. 형태는 주어, will have been, ing 형태예요. 예를 들어, by next year, I will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10 years. 내년까지는 내가 영어를 공부한 지 10년째 되어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 시제이기 때문에 낯설죠. 내년이 되면 영어를 배운 지 10년째 되어 있을 것, 즉 미래의 내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어 공부가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낼 때 미래 완료 진행을 쓰는 거죠. 이렇게 영어의 12가지 시제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문법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제가 있어요.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앞서서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었죠.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쓴다고 했고요. 형태는 주어, have 또는 has, pp.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그 외에는 have를 쓴다라고 했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완료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방금 막 무언가를 했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요. 방금 막 했다는 건 완벽한 과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라고 보기에는 이미 끝난 일이긴 하니까 애매하죠. 이렇기 때문에 애매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just가 방금이란 뜻이 있는데요. 나는 방금 숙제를 끝냈다. 방금 전에 끝난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경험 용법으로 쓰일 때인데요. 경험을 나타낼 때 뭐뭐 한 적이 있다 또는 뭐뭐 한 적이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해요. I have been to Paris. 나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은 과거부터 현재 말하는 이 순간까지를 지배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죠. 과거의 일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장 간단한 예시가 세 번째의 경우인데요. 세 번째로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 She has lived here for 5 years. 5년 동안 그녀는 여기에 살았다. 여기에 산 지 5년 되었다는 거죠. 5년 전이라는 과거의 시점부터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현재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어서 현재 완료 시제 has lived를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과 용법이 있어요.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뭐뭐 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He has lost his key. 그는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has lost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건 과거의 그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이 문장을 표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가 열쇠를 잃어버렸다 정도로만 해석이 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지금도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과거 시제를 써서 나타냈다면 그가 지금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재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동작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즉 지금까지도 그는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정보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잘 복습하시면서 4가지의 현재 완료 용법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현재 완료 시제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 시제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문법 빈출 문항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과거 단순 시제는 말했다시피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난 일을 나타내는데요. 형태는 주어, 그 뒤에 과거 동사를 쓰죠. 예시를 통해 어떻게 구분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과거 시제를 쓸까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쓸까요? 정답은 과거 시제, saw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명백히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났다는 걸 나타내는 단서는 뭘까요? 네, last night입니다. 해석하면 지난 밤, 어젯밤을 말하죠. 이처럼 과거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yesterday, 어제, last 땡땡, last year 하면 작년,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last night, 지난밤 등과 같이 last를 쓴 표현들 또는 땡땡 ago, 5 years ago, 5년 전에, 5 days ago, 5일 전에, 5 months ago, 5달 전에 등과 같은 표현들은 과거 시제와 함께 쓰는 표현들이에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는 과거 시제를 써야 할까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할까요? 정답은 현재 완료 시제 has, have, lived를 써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현재 완료를 써야 한다는 단서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네, for 5 years입니다. 5년 동안.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빈번히 쓰이는 표현들을 볼게요. for, 뭐뭐 동안, since, 뭐뭐 이후로, already, 이미, for, since, already와 같은 표현들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제에 대해 많이 아셨죠? 그렇다면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을 볼게요. 조동사는 따로 우리가 이미 봤었죠.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경우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움직이고 없으면 do, does, did 활용. 비동사를 먼저 볼게요. 비동사는 현재형 am, are, is, 과거형 was, were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비동사가 쓰인 문장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 문장을 부정하려면 I am not happy, 비동사 뒤에 not이 붙죠. 다음 예시는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She is not a student,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비동사의 의문문을 볼게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려면 비동사가 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You are ready,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하면 Are you ready가 되죠. She was at home.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하면 Was she at home? 이렇게 변하죠. 일반 동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선 일반 동사란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말해요. 대부분의 동사는 일반 동사죠. Like, go, eat, study, play 등과 같은 동사들이에요. 일반 동사 문장의 부정문은 주어, do, does, did, not,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져요. 일반적으로는 do 그대로 쓰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문장이 과거일 때는 did를 쓰는 거예요. 두 동사를 활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거죠. 예시를 볼게요. I do not like milk. He does not like milk. he,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 not을 쓴 거 보이시죠? They did not go home. 이 문장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 동사를 썼죠. 중요한 건 do, does, did not, 뒤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본래 동사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동사 문장의 의문문도 볼게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문장이 과거일 때는 did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Do you like milk? Does he like milk? Did they go home? 과 같이 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동사에 대해 80%는 끝나신 거예요. 마지막 파트, 능동태와 수동태를 볼게요.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다시 말해 주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형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Tom opened the door. 탐이 문을 직접 연 거죠. She wrote a letter. 그녀가 편지를 직접 쓴 거죠.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는 이러한 형태를 능동태라고 해요. 반면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당하는, 다시 말해 주어가 행동의 대상이 되는 형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The door was opened by Tom. 문이 열린 거죠. 문이 직접 무언가를 연 게 아니라 문은 탐에 의해서 열림을 당한 거예요. 다음 문장 A letter was written by her. 편지는 쓰여졌다. 그녀에 의해. 편지가 무언가를 쓴 게 아니라 편지는 쓰는 동작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주어가 뭐뭐 되다 또는 당하다로 해석되는 형태를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 동사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를 지녀요. 중요한 특징을 하나 볼게요. 문장에 목적어가 본래 없었으면, 다시 말해서 문장이 자동사를 쓸 경우에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arrive라는 동사는 이전에도 봤다시피 일형식 동사인데요. He arrived 라는 문장은 괜찮지만 이 문장을 만약 수동태로 He was arrived, 비동사 PP 형태를 써서 나타낸다면 틀린 문장이 돼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볼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동태를 쓸까요? 왜 쓰는 걸까요? 문법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행동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을 때, 즉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을 때 수동태를 일반적으로 써요. 두 번째로는 주체를 모를 때, 예를 들어 The building was built, 건물이 지어졌다. 누가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수동태를 쓰는 게 편하겠죠. 세 번째로는 결과 또는 상태를 강조할 때, 누가 했는지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와 같은 결과가 중요할 때는 수동태를 쓰는 거죠.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1, 2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안 된다고 했었죠. 3, 4, 5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전환하는 방법을 3형식부터 볼게요. 우선 3형식 문장의 예시, Tom opened the door. 이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바꿀까요? 첫 번째로 본래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 본래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원래 문장의 주어는 맨 뒤로 갑니다. by라는 전치사 뒤에 주어를 목적격으로 바꾸어서 작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뀐 문장을 보면 The door was opened by Tom. 자, 여기서 목적격 뒤에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by Tom은 써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예요. The door,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었죠. 원래 동사 opened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was opened로 바뀌었죠.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Tom은 괄호 안에 by Tom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사형식 문장은 어떻게 바꿀까요? She gave me a gift.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와 같은 사형식 문장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간목을 주어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직목을 주어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목을 주어로 했을 때 나머지 방법은 삼형식과 같아요. 직목을 주어로 했을 때도 나머지 방법은 같지만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간목을 쓴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She gave me a gift라는 문장은 간목을 주어로 했을 때 I was given, 간목 I가 주어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a gift 그대로 쓰면 돼요. 다음으로 직목을 주어로 했을 때는 a gift was given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간목 구조를 써요. to me.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 for를 쓰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볼게요. They made him a leader. They 주어, made 동사, him 목적어, a leader 목적격 보어인데요. 나머지 방법은 삼형식과 같아요. 하지만 헷갈리실까봐 따로 정리했어요.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남게 돼요. 원래 문장에서의 목적어, 힘이 주어가 되면서 주격, he로 바뀌죠. 동사는 was made, a leader,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남는 형태가 되죠. He was made a leader. 그는 리더가 되었다. 지금까지 파트 3 영어 시제와 파트 4 능동태 수동태를 배웠는데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각자 복습해 볼게요. 앞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복습이 길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복습이 끝난 다음 재생하시면 돼요. 그럼 복습 시작할게요. 복습이 충분히 되셨나요? 그럼 챕터 3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30초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른쪽 상단의 배터리가 닳기 전까지 풀면 돼요. Are you ready? Go! 시간이 부족하셨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끝까지 답을 생각해 본 뒤에 재생해 주세요. 다 푸셨을까요? 1번부터 답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는 문제예요. 1번 I sleep well at night. 나는 밤에 잠을 잘 잔다. 자다 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죠? 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답은 자동사. 2번 She made a cookie, a cake for her mom. 그녀는 만들었다 케이크를 그녀의 엄마를 위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전치사구로 괄호로 묶이고요. made 뒤에 목적어 케이크가 나왔죠? 타동사예요. 3번 We arrived at school early. at school 전치사구로 묶이고
early는 부사. 따라서 arrive는 일형식 동사죠. 자동사예요. 4번. I like English very much. 나는 좋아한다. 영어를 아주 많이. 영어를 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타동사. 5번.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으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예요. 2번 문제 볼게요. 문맥상 올바른 조동사를 고르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You 땡땡 wear a seatbelt. 안전벨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문장을 보면 It's the law. law의 뜻이 뭐죠? 법이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must가 나와야겠죠. 답은 2번이에요.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 몇 번이죠? 네, 4번이에요. She might be sick. 1번 문항 볼게요. He can swim very well.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 swims의 s를 빼야겠죠. 2번, you not must be late. 뭐가 잘못됐죠?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not이 붙어야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3번, can you helping me? 잘못됐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는 규칙이 위반됐죠. Can you help me가 맞겠죠? 5번, they should can arrive before 10. 조동사는 한 문장에 한 번만 써야 돼요. 이 경우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틀린 문항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문항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30초 드릴게요. Are you ready? Go!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괄호 안의 단어를 문맥상 올바른 시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답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1번,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a.m. 나는 보통 아침을 먹는다. 언제? 아침 7시에. 나의 평소 습관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usually, 보통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되죠. 2번, they visited 부산 last summer. last summer, 지난 여름, last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와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visited를 써야 돼요. 그들은 지난 여름에 부산을 방문했다. 3번, I have studied French since 2020. since라는 표현은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많이 쓰이는데요. 그들은 나는 2020년 이후로 불어를 공부해 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불어를 공부하는 중임을 나타내는 계속적 용법인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have studied를 써야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볼게요. 1번, she is walks her dog now. 비동사 뒤에 어떤 형태를 써야 될까요? ing가 맞겠죠. She is walking her dog now. 그녀는 지금 강아지를 산책하는 중이다. 2번 볼게요. He has saw that movie before. 이 문장의 경우에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는 이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 before 단독으로 쓰이면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경험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또는 has 뒤에 pp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C의 과거형이 아닌 C의 pp형, seen을 써야 돼요. He has seen that movie before. 6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1번, They built this bridge in 1990. 그들은 1990년에 이 다리를 지었다. 이 부분을 수동태로 우리가 앞서 배운 규칙 그대로 적용해서 바꿔보면 This bridge was built by them in 1990. 이 다리는 지어졌다. 수동태 동사 BPP를 썼죠. 여기서 비동사는 원래 문장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 was를 써요. By them in 1990. 2번, The boy broke the window.
이 문장의 원래 목적어였던 the window가 주어가 되죠. 동사는 수동태 동사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과거 동사 was를 써야 되고요. The window was broken by the boy. 원래의 주어는 전치사 by 뒤로 넘깁니다. 이때 by the boy는 필요에 따라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눈에 보기로 정리할게요. 오늘은 자동사와 타동사, 조동사, 영어 시제, 의문문과 부정문,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동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전부 학습하신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It does not matter how slowly you go as long as you do not stop. 조금 느리더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늘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동사의 탈을 쓴 준동사를 배울 예정이에요. 그 유명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챕터 4까지 하고 나면 문법 개념 전체의 절반 이상이 끝나요. 힘내서 달려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